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요즘 뭐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석유화학 산업이 요즘 그렇게 어렵다고. 여천 NCC. 여천 NCC라는 회사가 뭐 국내 한 3위쯤 되는 회사인데 뭐 지금 한화랑 DL 대림. 대림 네. 둘이서 합작한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간당간당한데 이 회사를 지원하는 걸 두고 한화하고 대림이 싸움됩니다. 싸운답니다. 네, 그래서 동업을 하지 말라고 100번 얘기했는데. 도대체 동업은 진짜 여러분 쉽지 않은 거다. 왜 싸운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는 건지. 또 저희가 또 한화그룹과 대림그룹을 도마 위에 놓고 지금부터 한 1시간 동안 네. 씹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 보시면서 우리 회사도 어떡하지? 씹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이제 슬슬 드실 거예요. 자, 저희는 이 고래사 어묵은 절대 안 그 씹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 씹어. 뭐 어묵에서 돌이 나오든 뭐든 아니야. 네. 듀오 망할 때까지 저희는 도와줄 겁니다. 뭐 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무관심해. 우리는 아주 투명해. 네. 우리는 투명하다. 선로인이 돼지고기를 팔아도 우리는 투명하다. 네. 네. 우리 몰라요. 딱 한 자리만 더 남았습니다. 네. 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김상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창훈입니다. 네, 하나그룹 대림그룹 왜 싸운다? 왜 싸우나? 네, 요즘 신문지상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여천 NCC라고 하는 회사는 1999년에 여수 국가산단에서 한화, 당시 하나종합화학, 예. 그다음에 당시 대림산업이 50대 50으로 합작해서 만든 에틸렌이라고 하는 기초유분, 이런 기초유분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말씀처럼 에틸렌 생산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어. 국내 3위이고 예. 그 당시에 여천 NCC라고 하는 에틸렌 생산 공장이 전 세계 5위쯤 하는 굉장히 큰 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여천 NCC가 잘 나가다가 당장 오는 21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부도 처리가 된다. 그래서 며칠 안 굉장히 남았네.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며칠 안 예. 남았으니까. 예. 그래서 자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주주사들이 그냥 하나랑 DL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이 된 건데 한화는 지금 돈 빨리 넣어서 살리자.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는 빨리 돈 넣어서 살리자. 근데 DL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그냥 돈을 넣을 수는 없다. 야, 진짜 야, 진정한 이사회의 토론이 벌어졌구나. 맞습니다. 둘이 반반인데 둘이 반반인데 둘이 반반인데. 반반 주는데 그쵸. 한 놈은 어떻게 죽이냐 살리자. 야. 그렇죠. 한쪽은 야 이거 너무 위험해.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 야 좋네. 이래야 합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야, 회장이 누군데 도대체? 여기는 회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되는 거야. 토론이 벌어지고 있구나. 회장이 없잖아요. 자, 사실 왜 싸우는 건지 어. 그리고 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사실 이건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망가진 석유화학 산업을 살려낸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것까지 한번 따져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천 왜 싸우는지. NCC라고 하는 회사를 먼저 보자면 이게 지난해 기준 매출이 6조 4,500억 원쯤 되는 굉장히 큰 6조? 회사입니다. 와, 매출이. 크네. 에틸렌 생산 능력으로 우리나라 3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999년에 출범 이후에 꽤 돈을 잘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누적 배당금이 4조 4천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림이랑 하나 둘 다 2조 2천억 원씩 사이좋게 나눠 가진 거죠. 예. 근데 문제는 2022년부터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제 2022년부터 보시면 뭐 영업활동 현금이 별로잖아요. 여기는 영업이익이 안 나와 있긴 합니다만 계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무제표가 급격하게 나빠지겠죠. 보시면 예. 부채 비율이 당시에 200%였는데 지금 331%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천 NC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많은 석유화학 기업 중에 가장 상태가 나빠요. 이게 뭐 최근 것까지 나와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이 다른 곳들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위험하다 할 정도까지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여천 NCC 같은 경우 300%를 넘어섰으니까 어쨌든 가장 먼저 터질 곳이었던 건 맞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이 6조 원인 회사인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8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천만 원? 네. 야. 21일까지 돌아오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난다라고 해서 지난달 30일에 이제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던 건데요. 예. 이 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해욱 DL그룹 회장 사진에 나와 있죠. 예.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하나솔루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어쨌든 그 안건은 이거였어요. 3,100억 원을 넣어야 된다. 긴급 자금으로. 긴급 자금으로. 그래야만 연말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안건을 올렸는데 이제 하나 측에서는 당연히 3,100원, 3,100억 원, 그러니까 둘이 나눠서 한 1,500억 원쯤 돼서 각각 나눠서 내자라고 하는 안건이었는데 예. DL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DL그룹 회장 이해욱 회장이 한 얘기 이런 것들인 건데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조금 보자면 내가 만든 회사지만 지금 신뢰가 안 간다. 믿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여천 NCC가 만든 자국제도 믿지 않는다. 근데 원료 공급 계약을 안 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천 NCC에서 만든 기초유분 제품들, 에틸렌, 뭐 프로필렌 여러 기초유분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품이. 그렇죠. 이걸 사다가 DL그룹에서 그 다음 원료를 만드는 플라스틱도 거거든요. 만들고 뭐도 그렇죠.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얘네가 안 사가면 따로 판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안 사갈 거다. 우리도. 안 사갈 거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냐? 없다. 중국 때문에 그렇다. 제가 지난해 롯데케미칼 그 유동성 위기 터졌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 원래도 공과인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앞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자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엄청나게 설비를 많이 지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그 설비가 자급률이 100%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팔아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게 딱 2022년 전까지입니다. 2021년 정도까지. 예. 이제 중국이 실제로 자기 거가 이제 만들기 그렇죠. 시작했군요.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거 쓰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면 쟤네들은 쟤네가 알아서 만들 거야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현실이 된 거겠죠. 업계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빨리 지을 줄은 몰랐다. 아,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 못 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짓다가 실패하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석유화학 공장을. 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장 중국 시장이 날아갔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하는 기본판이 공급 과잉이에요. 그럼 새로운 수요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중국 말고 새로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야. 특히나 미국 같은 데는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 같은 신흥 시장들은 중국산이 다 먹어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 입장에서는 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DL 입장에서는 자기 자회사긴 하지만 합작회사긴 하지만 네.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1,500억 그냥 넣냐. 그렇죠. 좀 그래서 냉정하지만 할 수 있는 얘기는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화 네가 3,100억 다 넣고 네가 가져. 네가 52% 가져. 우리는 이제 앞으로 48만 가질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되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여튼 네, 하여튼 들어보죠. 여튼 나와 있는 이 워딩 자체는 한화그룹에서 제공을 한 거라 조금 발췌된 워딩이에요. 요거 DL그룹 입장은 저렇더라고 한화가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DL그룹 입장을 뒤에서 전달을 해드릴 건데 이 예. 워딩 자체는 한화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예. 제가 예. 대리한테도 워딩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화 워딩을 가져온 건데 아. 그래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폴트 빠져도 답이 없는 회사에 못할 돈을 거는 어떻게 아니에요. 답이 넣냐. 없는 회사에 돈을 꽂아 넣을 수는 없다. 없는 살림에 1,500을 어떻게 넣냐.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조금 원사이드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럼 뒤에 보시면 일반적인 논리가 있네요. 그렇죠. 네. 김종현 DL 케미칼 대표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나는 워크아웃이 여천 NCC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천 NCC를 스크랩, 이게 폐기라고 폐쇄라고 하는 거거든요. 폐쇄하겠다는데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 석유화 구조조정이 결국 생산 설비를 줄이는 건데 우리나라 생산 설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워크아웃 가겠다는데 왜 정부에서 반대를 하겠냐 그렇게 예.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합니다. 네. 워크아웃 안 한 상태군요. 그렇죠. 대림 입장에서는 워크아웃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때 30일 한화 입장에서는. 하나 입장에서는 돈 집어넣어서 살려야 된다. 근데 지금 대림 입장에서 보면 돈 집어넣으면 저거 지금까지 돈 꿔준 은행들이 받아가는 돈이네. 지금 차라리 그렇죠. 주주들도 희생을 해야 되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대출했다가 대출해서 안 되면 채권단도 채권단들도 와서 해라. 그동안에 뭐 빌려줬던 거 못 받고 스톱시키고 이제 같이 살려야지. 네. 채권단들은 저렇게 입덕 벌리고 돈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우리가 받아갈 거야. 저러고 있는 데다가 돈을 넣느냐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혁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채권단이 포기했는데 우리가 왜 돈을 박아야 하나? 이 말은 제가 정확히 뭐 같은 알아보려고 물어봤는데 맥락이네. 정확히는 모르겠대요. 워크아웃 다만 가자. 그렇죠. 이제 채권단에서 아마도 예를 들면 빚을
냈는데 예를 들면 차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대출도 안 해주는데. 롤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은 게 아닐까라고 추정만 하는 거지. 여튼 대림 입장은 그러합니다. DL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 한화는 돈을 넣자. 한화는 야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 이런 입장인가 봐요. 한화는 책임 경영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하나가 의리의 하나잖아요. 의리. 그렇죠. 사훈이 의리잖아. 한 번 식구는 영원한 내 식구다. 와. 대림은 진짜로? 사훈이 뭐냐? 그거 진짜 좀 알아봅시다. 예. 여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신규 자금을 지원한 뒤에 생산량 감축 같은 뭐 자체 구조 조정을 통해서 여천 NCC를 회생시키는 게 정도 경영이고 책임 경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남정훈 하나솔루션 대표가 당시 회의에 있었거든요. 저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네. 거예요. 현재 위기 상황은 시장 악화보다는 5대5 2% 말씀처럼 5대5 합작 구조에서 발생하는 책임 경영 부재로 인한 실행력 약화다. 동업의 문제가 있다. 이거 봐요. 이 사회가 저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아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와.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도 하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 여천 NCC가 돌아오는 구조 자체, 의사결정 과정 혹은 뭐 이익이 분배되는 이런 구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여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한화의 입장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 32일에 그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정도의 자금 지원안을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자금 대여. 우리가 자금 대여를 해주겠다. 그래서 당장 이 돈을 막자. 근데 문제는 자금 대여를 해주려면 여천 NCC가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천 NCC의 이사회에는 3명 정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돈수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DL이 받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화는 무조건 1,500 만들어놨고 맞습니다. 우린 근데 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돈 안 빌릴 거야? 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죽을래? 우리는. 이게 아니 DL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겠다라고 받으면 하는 1,500을 자기도 내야 내야 되니까. 주주간 계약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어요. 저걸 받게 되는 순간 DL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DL이 반대하면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하나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요. 예. 사실상 고위 부도를 내기 위해서 워크아웃을 강행하고 있다 DL 그룹이.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뿌린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같은 동업자인데 저놈들이 회사를 그냥 망치려고 냅두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나그룹이 얘기하고 있다. 이게 지난주 한 뭐 금요일 토요일쯤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한화가 참 진짜 의리의 하나고 뭐 회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의지는 매우 멋져 보이는데 DL은 근면 성실 창의. 그게 사원이에요? 이 사원이랍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석유화학 산업이 나쁜 거는 너무 명확관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돈을 넣어도 이게 이 돈을 넣는 게 정말 해결책인가 그런 걱정은 들 거는 같은데요. 그 이야기 전에 싸움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뭘 이야기해야 돼? 두 그룹 간의 싸움 이야기를 조금 예? 더 해요. 그래야 그 내용까지 알겠습니다. 이어질 텐데 어. 어쨌든 1차 공방 그런 거예요. 책임 경영해야 되는데 쟤네가 고의로 워크아웃을 부도 낼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1차 공방이었습니다. 그래서 DL케미칼이 지난 11일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2천억 원 정도의 일반주 대상 유상증자를 해요. 예. 당연히 모회사이자 뭐 그룹의 지주사인 DL 주식회사 DL이 1,778억 원 정도로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다만 D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 쓸 마음은 있어.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다만 그 유상증자 공시에 자금 조달 목적 자체를 운영자금이라고 표시를 해놔요. 예. 그러니까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유상증자용이라고 딱 못 박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DL케미칼이 여천 NCC에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캐시는 거예요. 마련을 했는데 캐시 마련을 해놨어요. 필요한 만큼. DL 케미칼이 네. 근데 넣을지 안 넣을지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다. 결정을 안 했다. 그래서 한화에서 이제 하도 이렇게 뭐랄까 한화에서 이렇게 날선 공방을 하니까 야 우리가 돈을 안 넣겠다는 게 아니야. 우리 봐봐 유상증자 하잖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이게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기재가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화에서 믿을 수 없다. 돈을 넣으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L 측에서 이제 명확히 입장을 밝히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워크아웃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넣겠다는 것도 아니다. 부실의 원인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고 그러면 이런 식의 해법을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야지. 자구안이 나와야 돈을 그쵸. 넣지. 이게 묻지마식 증자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서 DL 측에서 이제 그 다음에 공격 포인트로 내놓은 게
원료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2차 공방이 생기는 건데 원료 공급 계약? 네. 뭔가 배경이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살리느냐 죽이느냐보다 훨씬 더 이번 싸움의 본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천 NCC가 1999년에 두 그룹의 합작사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야, 그때 이게 뭐 중요한 얘기인가 왜, 보다. 왜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동업을 시작한 건지 나 그것도 궁금해. 이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IMF 이후 전에 1999년 하나도 아. 어렵고 대림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학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화학산업은 아마도 다른 어떤 산업보다는 조금 나았나 봐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화랑 대립이 그냥 자율빅딜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아. 둘 다 똑같은 사업을 혼자 하고 하니까. 있었는데 그렇죠. 야, 너도 나프타 만들고 너도 나프타 만들면 그냥 우리 합쳐서 하나만 하자. 하자. 아.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나프타 만드는 시설을 합치고 그 다음에 너의 사업 영역은 여기, 나의 사업 영역은 여기. 서로 이렇게 침범하지 말고 우리 또 사이좋게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맺었던 게 원료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보통 그 석유화학 산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 원유에서 나프타를 예. 뽑아내면 이게 정유업체가 나프타를 파는 거죠. 정유업체가 이제 NCC라고 하는 네.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건데 NCC에 이 나프타를 팔면 이 NCC에서 열분해에서 여러 가지 기초유분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렇죠. 뭐 에틸렌, 그렇죠. 프로필렌, 벤젠 이런 아이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하나솔루션이나 DL 케미칼 같은 다운스트림 회사들이 이걸 사다가 중간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난 다음에 이걸 사다가 그 공산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건데 그렇겠죠. 요거 보시면 이제 정유업체에서 나프타를 사다가 여천 NCC가 이런 어떤 그 기초유분 제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리엔, 뭐 MBT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요거를 이제 DL 케미칼이랑 하나솔루션이 나눠 갖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서로 간의 사업 영역은 뭐랄까 침범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50대 50의 합작사잖아요. 그러면 이 여천 NCC가 망하면 안 되니 이 여천 NCC의 공장 가동률을 가장 높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조금 적정 마진으로 계속 항구적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이걸 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격 산정식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20년 전에. 25년 전에. 25년 전에. 25년 전에 만드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가격 산정식 계약 원료 공급 계약이 작년 25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한번 그 계약 정해진 룰이.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끝납니다. 네. 올해는 계약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DL 케미칼도 그렇고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그때 당시랑은 사실 사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가는 원료의 가격 산정식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는 내가 요걸 많이 만들지 않아서 요거는 그래도 조금 싼 가격에 사와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도 비싸게 사와야 될 수도 있고 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상황 자체가. 아. 근데 가격 산정식이 예전 그대로이다 보니 근데 그 구조가 해필이면 DL 케미칼에게는 굉장히 조금 유리한 구조로 흘러갔던 것 같고 하나 솔루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쏠려간 것 같다라고 추정이 돼요. 저 표에 보니까 네. 에틸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솔루션이 많이 가져가고 맞습니다. 뭐 DL 케미칼은 다른 걸 더 많이 가져가고. 이게 보통 그 에틸렌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기초유분 제품인데 그래. 하나 솔루션이 70%를 가져가요. 아. 그리고 DL 케미칼 같은 경우는 30%를 가져가고 이게 아마도 처음에 그 계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에서 지금 빡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70%를 사가는데 저게 비쌌어요? 왜 우리가 DL 케미칼보다 에틸렌을 더 비싸게 사가냐. 아. 그러니까 양쪽이 다 소농장 하다가 야 농장 합치자 한 다음에 자 합쳤으니까 이제 차돌박이는 다 하나 니네가 가져가고 등심은 다 우리 DL이 가져갈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가격 결정해놨는데 차돌박이는 똥값이고. 시중 가격 그렇게 됐나 보네. 근데 상황이 25년 뒤에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7대 3으로 가져가고 이 가격 자체가 괜찮았을 작정해놨는데 테고 그래서 이런 기초유분에 필요한 에틸렌 이런 것들은 하나 솔루션이 많이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부산분들은 DL 케미칼이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짜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제비추리 뭐 이런 거. 이게 부산물이긴 하지만 비싸고 고부가 가치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가져가는 건데 하나 입장에서는 많이 가져가는 에틸렌은 비싸게 사오고 이런 것들은 DL이 싸게 사가는 게 말이 안 된다. DL만 좋은 일 시켰다. 그렇죠. 물론 DL 입장에서는 에틸렌만 그러하지 전체 원료 제품들을 다 이렇게 쭉 누려놓고 보면 밸런스가 맞다라고 주장은 해요. 그래서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계약 산정 시기에 따른 원가가 얼마인지를 직접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네. 물어보니까 당연히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저 신문 기사 보니까 그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DL이 너무 싸게 사가는 바람에 뭐 세금을 뭐 여천 NCC가 뭐덜 내는 덜 내는 게 있겠죠. 뭐 어쨌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세금 니네 하여튼 이따위로 내면 안 돼라고 국세청이 얘기한 모양이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DL은 되게 DL에서 유리한 원료 구조인가 공급 계약 얘기 문제를 꺼내니까 DL에서 했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아, 니네가 지금까지 비싸게 샀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바꾸려고 싸게 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원료 공급 계획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원료 공급 계획 아직 맺지 않았어요. 예. 서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예. 합의가 안 됐기 예. 때문에 안 됐겠죠. 근데 한화에서 이미 그 싸게 가져가는 DL만큼 가격을 낮춰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나 알겠다. 그럼 DL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을 갱신해서 한화가 싸게 가져간다고 하고 있으니 야 이렇게 하면 여천 NCC는 더 나빠지는 거 맞습니다. 아니야? 가뜩이나 어려운데 나아질 그 가능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가 시장 가격만큼 싸게 가겠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여천 NCC가 살아날 수 있냐? 그게 DL의 주장이고 그게 DL의 주장이에요. 한화의 주장. DL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고 있어요? 시장 가격보다 비싼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보다는 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L이 싸게 가져가고 있었네 그동안. DL은 싸게 가져. 근데 DL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에틸렌은 그러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밸런스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요 계약서를 정확히 다 따져보고 예. 얼마나 가져가는지도 봐야 이렇게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양쪽의 주장은 엇갈린다. 맞습니다. 그럼 한화의 전략은 뭐예요? 왜 살리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왜 살리자? 그러니까 DL의 주장은 알겠어요. DL의 주장은 돈을 넣더라도 우리가 망가뜨리는 건 걱정돼 우리도. 근데 돈을 넣더라도 한화가 가져가는 돈의 가격이라든가 납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좀 명확하게 하고 돈을 넣겠다는 그런 주장인가요? 아니요. 한화는 그냥 아니. 일단 살리자. 책임 DL의 경우. DL의 경우. 예. 그렇죠. DL의 경우에는 이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야 우리가 돈을 넣지.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네. 한화가 싸게 가져가지 말라는 걸 약속해라. 어, 여전히 좀 적정 가격으로 가져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네. 여천 NCC가 적정 마진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가격 책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격의 하한 캡, 네. 그다음에 20년 계약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안 해봤습니까? 그냥 어. DL은 한화가 살리자니까 살리기 싫은 거고 한화는 DL이 살리지 말자고 하니까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저 설득하는 포인트 뭔지 알아? 와. 한화가 에이 몰라 우리도 안 살릴래 라고 하면 몰라 이제 DL이 또 얘기 다르게 합니다. 그래? 어떻게 안 살릴 수가 있지? 너한테 말을 그렇게 싸게 하니? 이러면서 뭐 그렇게 살려야지.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여튼 DL에서 그렇게 하나를 공격하니 하나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주장은 것처럼 뭡니까, 잠깐 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하나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니네가 너무 많이 싸게 사갔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C4 라피네이트 1이라고 하는 원료 얘기를 듭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 옥탄가가 높은 그러니까 고급 이발유 있잖아요. 요걸 만들 때 쓰는 첨가제라고 해요. 이거를 굉장히 싸게 사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사실 국세청에서 여천 NCC에 1,006억 원이라고 하는 그 추징액을 매깁니다. 니네 지금까지 세금 덜 냈어. 예. 주주사에 너무 싸게 줘서 매출이 사실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주는 바람에 매출이 줄어들었고 이익도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세금 더 내. 근데 이게 주주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징액을 매겼는데 봐라 니네가 엄청 싸게 사가지 않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DL 입장에서는 펄쩍 뛰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같이 맞춰져 있고 서로의 이득에 맞춰서 그래서 이 에틸렌만 우리가 싸게 사간다고 하는 걸로 투집을 잡을 수는 없다. 예. 그리고 C4 라피네이트 1이라고 하는 이 원료 같은 경우에도 원래 1999년에는 이게 쓰레기였다. 버리는 거 아무도 사가지 않는 쓰레기였는데 우리가 이걸 가져다가 고도화 시킨 거다.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근데 2025년 전에 맺었던 가격
산식대로라면 당연히 쓰레기니까 싸게 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싸게 사가는 거지 우리가 싸게 사가려고 노렸던 게 아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그 추징액 같은 경우에 2007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국 승소를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예.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받아치고 있기는 해요. 음. 그래서 DL 측 같은 경우는 주장 자체는 뭐냐면 여천 NCC가 살아나려면 어쨌든 주주사들이 일정 마진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원료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시장 가격 싸게만 사가겠다라고 하면 여천 NCC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뭐 그걸 약속하라는 거고 한화는 일단 살린다. 한화의 속내는 그럼 뭐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넣어서라도 일단 살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비싼 값에 사갔으니 이제는 좀 싼 값에 사고 싶다. 뭐 그런 속내예요? 그건 모르겠네. 일단 살리고 싸게 사가는 게 한화의 전략이겠죠. 살리면서 왜냐하면 한화 같은 경우도 어쨌든지 간에 그 아니 계열 회사 하나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 넣었는데 회사는 나빠졌어. 근데 나는 그동안 계속 25년 동안 비싸게 사왔어. 맞습니다. 나도 이제 좀 싸게 좀 사오자. 나는 우리만 호구됐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처럼 NCC가 예를 들면 불과 4년 전 2021년처럼 NCC가 돈을 잘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어떤 전략이 먹혔을 수 있는데 어쨌든 NCC가 당장에 죽을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DL 케미칼 DL 그룹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계속 싸게 사가겠다라고 하면 시장가대로 사가겠다라고 하면 계속 연천 NCC는 상황이 나빠지는 건데 그때마다 계속 돈을 넣을 거냐. 더더군다나 DL은 사실 하나보다 돈이 많은 그룹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만 여튼 요거 보면 조금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천 NCC에서 이제 기초유분 제품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이제 이게 전체 매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케미칼 부분 매출을 조금 따로 봐야 되긴 합니다만 예. 매출은 있긴 합니다. 영업 적자예요. 그래서 여천 NCC에서 이런 제품들을 가져다가 뭐 LDP라고 해서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제품, 그다음에 가성소다, PVC 이런 범용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예. 범용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만들고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 싸고 그리고 이 범용 제품은 이미 중국산 때문에 점령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솔루션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원료를 싸게 사와야겠죠. 근데 DL 케미칼은 사정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기초 유분들을 사다가 굉장히 조금 봐도 이름이 어렵잖아요. 예. 이건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요거는 범용 제품이긴 합니다만 뭐 솔리드 IR 라텍스 뭐 이런 굉장히 조금 고부가 가치 제품들 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DL 케미칼은 석유화학 기업들 그렇게 힘들다고 함에도 지난해 2천억이라고 하는 영업 흑자를 냈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 사정이 달라요. 그러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NCC가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한 거죠. DL 케미칼도 필요하고 하나도 필요한데 근데 다만 하나솔루션은 필요하지만 원료도 싸게 사와야 돼. DL 케미칼은 원료를 싸게 사올 이유는 없어. 입장이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요걸 놓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예전에 2025년 전에 그 가격 산정식을 우리한테 불리하니 우리한테 맞게끔 바꾸자라고 하는 게 일정 부분 먹힐 수 있는 논리는 되긴 합니다만 DL 케미칼도 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봐라 처음에는 하나솔루션 당시 하나종합화학이나 대림산업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근데 다만 우리 DL 케미칼은 이런 기초유분 제품들을 가져다가 범용 제품을 계속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계속 제품을 고도화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만드는 걸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바꿔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품들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싸게 샀던 원료들을 지금은 싸게 사서 비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건데 니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냐. 이렇게 또 반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예를 들면 여천 NCC라는 큰 회사가 지금 돈을 안 넣으면 망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지는 그래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은 같은데 지금 넣으면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은 보릿고개고 이거 좀 기업들이 돈을 넣어서 좀 버티면 나중에 좀 괜찮아질까요? 약간 그런 기대가 있어야 야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만 그렇죠. 우리가 참아보자. 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보통 어. 야 좀 살려봅시다.
그래도 가능성이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돈을 넣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어. 비관적이야 좀. 아니 근데 말씀처럼 보릿고개만 지나가게 되면 다시 업황이 좋아질 수 있잖아. 업황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예를 들면 2010년대 초반에도 사실 초중반에도 석유화학 산업이 한번 이렇게 구조조정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야 조금 이렇게 합리화해서 버티자. 또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해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호황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합리화를 해서 그러네. 예를 들면 전후방 산업,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전후방 산업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예, 이번에 처음 예. 알았는데 석유화학 업종의 경제 기여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312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T 전자에 이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이런 전자산업, IT 전자산업에 이은 2위인데 자동차보다 더 순위가 높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차원 NCC가 죽게 되면 뭐 다른 곳들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 산업적으로 볼 때는 살아날 방법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보시면 2021년까지만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NCC라고 하는 에틸렌을 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 공장의 가동률이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이러합니다. 100%에서 90%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가동률. 그렇죠. 근데 이 녹색 막대가 뭐냐면 중국에서 증설하는 NCC 공장인 거예요. 2021년부터 엄청난 규모로 들어서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가동률이 뚝 NCC 떨어지네. 가동률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가동률이 뚝 떨어지니까 당연히 돈을 벌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가동을 많이 하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싸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6월 달에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석유화학산업협회에서 이런 수치를 내놓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NCC의 생산 단가가 이러하다. 최소 1톤당 750달러에서 790달러가 듭니다. 중국 NCC 같은 경우 이것보다 10% 싼 680에서 710달러. 당연히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NCC가 만든 어떤 기초유분 제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 같은 시장을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은 에탄 크래킹이라고 해서 나프타를 열분해서 에틸렌이나 이런 기초유분 제품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에탄으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금방 분해된다 이거죠? 열 조금만 가해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훨씬 싸게 기초유분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 시장은 넘사벽인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저건 미국도 못 이기겠네. 중동도 못 이기고. 원료 경쟁력이 다예요, 다. 그렇겠네. 저건 천연가스 뭐 미국에서는 엄청 싸니까 뭐.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석유화학 산업이 강한 이 세 전통적인 강자거든요. 셋 다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다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있었던 중국 새로운 수요잖아요. 중국의 호황을 등에 업고 굉장히 많은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틸렌 생산 능력이 한 1,300만 톤쯤 되거든요. 예. 이게 한국 내수 시장 245%인 거예요. 그러면 100% 이상 되는 건 다 해외에 갖다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중국산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산은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수보다 이만큼 더 많다고 하더라도 범용 제품이 아니라 조금 일본처럼 어떤 코브가 가치 제품이거나 혹은 차별화한 제품을 많이 만들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는 70%가 범용 제품이라서 중국과의 굉장히 어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그래서 2022년부터 계속 많이 났습니다. 대신에 보시면 서유럽은 떨어지긴 하지만 플러스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긴 하지만 플러스인 거예요. 쉽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김 기자님 말씀은. 그렇죠. 구조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들어온 이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산업처럼 중국이 그러면 미국 같은 시장을 들어갈 때 미국은 사실 중국 제품의 청정 기업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중국보다 더 싸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같은 시장을 노릴 수도 없고 인도 같은 시장도 당연히 노릴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에탄 크래킹으로 굉장히 싸게 만들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정유사들이 정유화학 통합 공정 시설이라고 하는 걸 짓습니다. 예. 원래는 정유사에서 나프타를 만들어서 NCC에서 그걸 사다가 열분해서 나프타로
이제 기초유분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 정유사들이 그냥 본인들이 나프타가 돈이 될 때는 석유화학 제품을 뽑아내고 그게 돈이 안 되면 그냥 정유 제품을 뽑아내고 아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학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초선할 구멍이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런 상황인데 한화는 왜 돈을 자꾸 넣자고 할까요? 진짜 넣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의리의 하나라서. 어제 전화를 받은 걸까요? 하나만.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야. 어쨌든 여론은 하나 편이기는 해요. 잠깐 슬라이드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아니 예. 돈 쓴다는데 돈 쓴다는 사람 편 들어주는 건 맞죠. 맞긴 맞는데. 당연히 이게 그건- 사실상 뭐 어려운 회사를 도와주자고 하는 거니까 뭐 여론이야 좋겠으나 당연히 뭐 그냥 딱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한화는 무슨 생각일까? 근데 그런 하나도 거죠. 예를 들면 그 하나 솔루션의 케미칼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룹의 주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기초유분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기는 중국에서 해요. 사오는 게 더 쌀 사오는데 텐데. 이제 어차피 뭐 캐파가 넘친 다음에 근데 공장 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석유화학 산업이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철강 산업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철강은 안보까지 가긴 하지만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 기초유분 제품은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공급 못한다라고 하는 순간 그럼 나는 손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제품에 이 플라스틱이라는 소재 그쵸. 일괄 생산 체제.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우리가 공급선은 안정적인 정말? 공급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저거는 뭐 그것 때문에 할 일은 아닌 거. 그러면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건데 왜 고민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대림은 안정적인 거 필요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말이 안 사실 되잖아요. 저는 대림도 안 살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버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떤 조건을 맞춰놓고 충분히 얘가 버틸 수 있겠다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돈을 넣겠다라는 거지. 사실- 그런 조건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없지 않나요? 사실상 뒤에서 기싸움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저는 줄다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원료 공급 계약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한화의 원료 공급 계약 둘 다 마찬가지고 둘 다. 둘다에 아, 그냥 느낌은 포기하자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재벌 기업들이 무슨 회사가 있으면 뭐 끝까지 회장님 회사니까 살려보자고 달려드는 케이스들도 가끔씩은 있어서 우리의 뇌리에 많이 남아서 다들 그러는 줄 알지 사실은 빨리 버리고 싶어 해 원래 그냥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그런데 항상 정부가 전화해서 야 이러면 실업자 많이 생기고 뭐 저 우리 저 신문에 자꾸 이런 거 나고 뭐 총선이 다음 달인데 니들이 정신이 있니 없니 뭐 그래서 사실 억지로 끌려가서 돈 넣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사제 출연도 하고 막. 요거는 회장님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화학 제품을 만드는 다운스트림 회사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원료 공급하는 안정적인 공급선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는 뭐 취재한 분이 더 감이 맞겠죠.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야. 대림이나 하나 입장에서는 우리 거는 살려놓고 나머지 것들이 죽는 그런 그림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형편 안 맞으면 동업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동업이 문제야. 동업이. 그러니까 진정한 토론이 일어나잖아. 진정한 토론. 안 기자하고 나하고 야, 집도 가까운데 우리 차 그냥 같이 하나 쓰자 하는데 차를 같이 사면 나는 야 이거 이번에 좀 그 내부 세차만 하자 한 30만 원이면 되는데 15만 원 내. 그러면 우리 안 대표는 15만 원이 어딨어. 내부 세차가 지금 뭐 왜 필요한데?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럼 네가 네 돈 내고 하든가. 뭐지. 그러니까 쉽지 않죠. 에이. 그래서 여천 NC 뒤에 보니까 뭔가 좀 다양한 배경들이 있네요. 단순히 그냥 돈 내냐 안 내냐의 싸움이 아니고 죽을 회사니까 죽이자 아니다 살려야 된다 이런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을 회사는 아닌 건 맞아요. 뭐 그건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죠.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예. 아까 슬라이드인데 우리나라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일본이나 유럽은 사실 그 생산 설비가 내수에 조금 못 미치잖아요. 예. 일본은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에틸렌 생산 설비가 850만 톤쯤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지금은 한 530만 톤 정도까지 줄었네요? 줄였는데 어. 그리고 2030년까지는 400만 톤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죠.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범용 제품은 다 많이 줄이고 버리고 이제 조금 뭐랄까 고부가치 제품으로 이제 바꿔가는 상황인 건데 그러려면 생산 설비들을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예.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건데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1,300만 톤의
샤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SOEL이 만드는 아까 정유 화학 통합 설비 요게 들어서면 1,500만 돈쯤 됩니다. 그러면 서유럽이나 일본처럼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100% 맞추려면 생산 설비의 3분의 2를 날려야 돼요. 쉽지는 않겠네. 네. 그리고 어쨌든 100%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100%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려고 많은 NCC 업체들이 노력을 하겠죠. 대리민 하나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은 이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테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저런 회사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석유화학 업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여천 NCC 한때는 돈도 엄청 잘 벌던 회사였다는데 막 4조씩 벌고 이랬다는데. 야. 몇 조씩 배당 받아가 놓고 1,500억을 안 넣냐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하는 그래서 사람도 있던데. 욕을 먹고 있죠. 그래서 2조 2천억 거 받아간 거 아니냐. 1,500억도 못 넣는 거냐라는 아. 어떤 1,500억 아니라 1,500원이라도 넣었을 때 못 배울 것 같으면 넣지 말아야 하는 게 기업이죠. 경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이지. 그것도 그 여론이니 혹시 뭐 그런 거 생각한다고 이상한 결정하면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근데 여튼 전 시간에 배운 거.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거.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 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만인 건 아니에요. 국민 여론 따라서 기업 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똑같은 디스카운트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나는 이렇게 미움받을 소리만 자꾸 그렇게 할까? 알겠습니다. 여천 NCC 논란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